안녕하십니까, 닥쳐TV 초로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정규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화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병원 예약이 2시에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일정을 조절하기 좀 힘들어서 어, 패스를 할까 하다가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서 녹화라도 진행을 좀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녹화로 진행을 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월 27일 12시 12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잠시만요. 또 뭐 좀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좀 소리 나는 걸 또 조금 지워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자, 뭐 하여튼 잠시만요. 네, 이거 뭐 일단 하나 제가 테스트로 소리 안 나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 소리가 나네요, 그죠? 네, 소리가 안 나게 자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도미노스 차트입니다, 그죠? 예. 자, 도미노스 차트는 뭐 이전에 뭐 큰 수렴을, 그죠? 예. 큰 수렴을 돌파해서 위에서 다시 한번 작은 수렴을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위쪽으로 살짝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죠. 예. 아직은 뭐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데 움직임 살짝 보이고는 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수렴을 완전히 끝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또 수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토탈 차트 1, 토탈 1. 자, 토탈 1 차트는 일단 올라갔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지금 다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 이제 반등이 들어가면 아마 여기서 이제 걸리든가 아니면 좀 세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만 4천대 후반, 6만 5천 정도에 걸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자, 지금 보시면 토탈 2, 토탈 2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대략 이 자리에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는 돌파가 나왔고, 그죠? 돌파가 나온 다음에 눌림. 긍정적으로 봤을 때 돌파 후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알트, 토탈 3. 알트 차트는 어때요? 돌파도 좀 미리 나왔다고 했었죠? 좀 세다 알트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돌파 후 눌림은 비슷하긴 한데 얘는 여기에 저항을 받지 않고 여기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에 비해서는 알트들이 조금 센 애들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원화 차트. 비트코인 원화 차트는 맥을 못 추고 있죠, 그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원화 강세 때문에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자,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확실히 다르죠, 그죠? 이전에 봤던 토탈 차트들과 유사하게 여기를 제가 돌파하면 올라갈 것이다. 뭐 적어도 6만 5천, 6만 4,900 뭐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딱 거기까지 갔다가 그죠? 딱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아직 뭐 트렌드가 깨진 건 아니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지지를 보이는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튀는 모습을 확인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뭐 강력하게 갈 수 있는지가 일단 좀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간다는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가 매도 쪽에 유리한 그런 역별의 에너지였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바꾸는 과정, 예, 그 바꾸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아직은 좀 덜 만들어지는 거죠. 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만들다가 좀 잘 안 돼서 다시 매도에 유리한 환경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가려면 이 트렌드를 안 깨는 게 기본이에요. 이 트렌드를 안 깨면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깨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튀어도 저항이 딱 바로 걸리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뭐 이렇게 완전히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일단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에서 멀어진다. 그럼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것이다. 최소한 뭐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지는지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면 일단 후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어쨌든 중요한 자리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뭐 여기 돌파했던 61,700자에 750 정도 자리 61,000 뭐 정확하게 따지면 764인데 뭐이 정도 자리를 깨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진다면 좀 많이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뭐 여전히 이렇게 뭐 강하게 지금 움직이지 못했어요.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온 상태. 그래서 제가 저항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얘가. 요 저항에. 그래서 라인을 두 개를 그어놨죠, 그죠? 네. 요 저항에 딱 걸렸다가 지금 조정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뭐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비트랑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요런 라인을 안 깨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이 좀 너무 여기다가 막 엄청 때려 박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개인들이 좀 털릴 때까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좀 처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뭐 이 정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올라갔다가 이제 아직은 저항이 좀 세니까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뭐 아직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조금은 뭐 불편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뭐 요러한 박스 요 박스가 안 깨지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안 깨지면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 아니라 아주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여기만 안 깨면 뭐 충분히 이렇게 어디서든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는 안 깨는 게 좋겠죠. 최소한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얼마냐? 0.57 되게 강조했었던 0.57불 달러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는 보시면 다른 곳들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는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죠. 그죠? 올라가서 버티고 있죠. 제가 여기서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서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는 건 뭐야? 다른 거 내려올 때 버티고 있다. 안 내려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 박스가 안 깨지고 이렇게 위로 뚫리기 시작하면 여기 가겠다는 얘기죠. 다시. 그래서 사이클상 되게 빨라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솔라나만큼 좀 그 선두에 있는 그런 코인이 메이저 코인 중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가장 우월한 A급 특급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포함이에요. 비트코인도 상당히 좋은 상태니까. 자, 근데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국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아직
돌파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도지코인도 뭐 일단 뚫기는 뚫었었는데, 그죠? 여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된 것 같다는데 뚫었었는데 이런 저항을 만나자마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도지코인이 더 많이 안 내려오는 게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소음을 약하게. 자, 그래서 도지코인 이제 그 원화 차트를 보면 원화 차트도 비슷하죠. 그죠? 원화 차트도 원화 차트가 더 안 좋잖아요. 왜 하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저점만 안 깨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셌었던 종목 아발란체 그죠? 얘는 보시면 지금 국면에만 센 거긴 하지만 어쨌든 돌파 후 위로 올라와서 안 내려오고 있다. 안 내려올다는 건 의지가 위에서 버티고 한 번 더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매틱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매틱도 안 내려온다는 거. 여기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하는 거 보면 그죠? 많이 내려올 것 같지 않다. 얘도 비슷하긴 하죠. 어제 코인별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떤 게 세고 어떤 게 약한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코인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자, 뭐 전쟁 때문에 올라왔다, 뭐 어쩌고 막 이게 말이 많은데 전쟁 때문에라고 보기는 사실은 그렇게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네,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은데 어느 만큼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를 못 넘어서면 얘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여기가 이렇게 뚫리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뚫었으니까 이제 이미 뚫은 거죠. 뚫었으니까 여기 갭 있잖아요. 갭 정도 이렇게 한번 채워주고 아니면 추세 정도까지 채워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락을 좀 하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말짱 도루묵이야. 다시 내려오면 말짱 도루묵인데 요 위에서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이렇게 돌파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변경돼서 움직였던 게 이제 이런 추세는 이제 요거로 갖다 이제 변동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추세가 좀 막 급격하게 이제 좀 바뀌었다가 또 급격하게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전환됐다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현상이 있은 후에 이렇게 이제 뭔가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세가 완전히 변경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추럴가스는 좀 빠졌다고 하는데, 그죠? 내추럴가스는 이제 보시면 빠진 이유가 여기 이제 요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죠?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뚫어줘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쏠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이 전저점을 깨느냐 못 깨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저점이 안 깨지고 뭐 돌아서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자, 다음 골드. 네, 골드는 뭐 지금 보시면 요 추세에 뭐 정확하게 딱 오니까 탁 터닝을 했고, 그죠? 네. 요 추세 맞고 터닝을 했고 다시 눌러주고 있긴 한데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이렇게 깨지지 않는 한 좀 계속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추세를 깬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좀 며칠 딜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골드는 제가 지속적으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하고 있지만, 그죠? 예. 엄청 오래됐어요. 강조한 지가. 그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하고 있지만 벌써 몇 개월인가요? 올해 내내 강조하고 있는, 올해 내내. 올해 내내. 강조하고 있지만 대세 상승이다. 대세 상승. 대세 상승을 쉽게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실버. 자, 실버도 이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뭐 골드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등락 과정을 조금 거치면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금방 쫓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버까지는 뭐 오케이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은 구리, 커퍼. 자, 커퍼는 어때요?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올라오는데 저항에 탁 부딪히서 여기서 아직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이게 일단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뚫리면 요만큼까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그닥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상승 대열에 동참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논외로 그냥 분석만 하고 골드와 실버로 트레이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계속. 다음은 위트 되겠습니다. 자, 위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살아나나 싶었더니 뭐 그냥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깨지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죠?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규칙성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규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냥 뭐 이런 거 구경만 하면 좋습니다. 구경만. 예. 우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사야만 한다. 하나만 두 개만 사기가 불편하다라면 모르지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좋은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다는 뜻이 뭐냐면 차트의 방향성이 확실한 종목. 위든 아래든 선물이니까 위가 확실해 보면 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배팅하면 되는 거고, 아래로 가는 게 확실해 보이면 아래로 가는 쪽에다가 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위인지 아래인지 진짜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렵다. 근데 굳이 어려운 종목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들어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까지 받고 환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태. 뭐 연속적으로 과감하게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장담하면서 얘기하기 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전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달러 약세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엔화의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좀 많이 헷갈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엔화 약세가 먼저인 것 같고 그 후에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쪽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양상이 약간은 변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 전환, 그죠? 예, 그렇다고 뭐 아직 완전히 강세로 돌아섰다,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조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약세 현상은 조금 좀 찜찜하다. 이제는 잘못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어, 달러 뭐 99엔대를 지나 90한 3엔 90 아니 93엔이 아니지. 달러 지수가 93 내지는 뭐 92 요 정도까지도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시간 봐서 달러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조만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적절한 타이밍. 지난번에 제가
어, 일본 침몰이라는 그 썸네일을 써가면서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엔화가 엔화 대비 달러, 달러 대비 엔화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어쨌든 그래요. 또 막 집중력이 그새 흐트러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유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 제가 이제 유로화 조금 더 남았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정도 왔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추세를 깨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의 문제예요. 자, 추세를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고, 바로 뚫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건 바로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요거를 갖다가 좀 생명선처럼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일단은 뭐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죠. 그죠? 파운드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위에나 마찬가지로 조금 모양새를 상승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에나는 에나가 아니라 이거는 호달은 뭐 그냥 줄줄줄줄 뭐 따라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나는 지금 보시면 에나는 제가 꼭 반드시 강세를 띠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약세를,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많이 뚫리면 또 강세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에나가 뭐 신저를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원화, 달러 대비 원화 쳤습니다. 자, 원화는 보시고 신저를 냈잖아요. 그죠? 신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죠. 원화 입장에서 신고고, 달러 입장에서 원화 대비 신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조금, 아직 단기 추세긴 하나, 이게, 단기 추세긴 하나,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지 만약에 바뀐다면 그런 부분들을 체킹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락 추세가 조금은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유리하다는 건. 그죠? 자, 엔화. 자, 엔화도 뭐 별반 없죠. 그죠? 엔화도 여기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은 왜 안 되지? 갑자기 이런 이럴 수가. 됐다. 자, 버튼을 잘못 눌렀네. 자, 다음은 금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게 이제 조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 가시화되니까 9월 달에는 일단 어찌됐든 금리를 한다라는 게 가시화되니까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긴 하겠죠. 두 번 하니까 0.5bp 하냐, 0.25bp 하냐, 뭐 이거가 문제인 거지. 뭐 하는 거는 뭐 이변이 없는 상황이니까. 자, 신명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년물 보시면 30년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30년을 어떻게 30년을 내다보고 뭐 완벽하게 뭐 금리 인하가 좀 시기가 다가왔다고 해서 뭐 혼자, 그러니까 2년물짜리 따라다니거나 뭐 이러기는 조금 쉽지 않죠. 크게 봤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고채 10년물 하고 반등을 탁 주네요. 미친 거지. 반등을 주고 여기서. 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뭐야? 이건 놔두고. 뭐. 다음 넘어가서
자,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스가 조금 더 반등을 주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 자, 누가 자꾸 저러고. 좀 제가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큰일이네요. 자, 보시면 반등을 쭉 줬어요. 반등을 쭉 줬어요. 돌파가 됐죠. 그죠? 까크 지수. 뭐 다행인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닥스 지수. 닥스 지수도 뭐 쭉 올라왔어요. 아주 멋지게. 제가 올라와야 된다고 했죠. 상단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고,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일반적으로는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 니케이 지수는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와리가리. 위에서 와리가리.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와리가리 하고 있고,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 다음 다우존스. 다우존스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것 같아요. 장중이긴 하지만, 그죠? 장중이기는 하나 돌파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뭐 이걸 돌파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종의 이제 그 트랩으로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뭐 저의 생각은 매물 소화 과정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제가 면밀하게 보기는 어려워서. 다음은 S&P 500 좋습니다.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그렇게 강력하게 내려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깼던 추세를, 그죠? 깼던 추세를 안정적으로 위로 올려가지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나스닥 100 차트 마찬가지죠.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 자, 러셀은 이제 일단 한번 땡겼잖아요. 그죠? 땡기고 하루 좀 쉬고 이틀 쉰 건데, 러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는 뭐 추가 하락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조금 조정이 있을지라도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그런 다우를 추종하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다른 그 차트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처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할 수는 있다. 이 일부 종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애플. 자, 애플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너무 잘 버티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저 정도면 준수한 정도인데 뭐 그냥 꺾을 자리에서 꺾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상당히 그러니까 강한 상태죠. 조정을 했어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알파벳, 구글. 얘는 뭐 이렇게 반응이 세 보이진 않는데, 일단 뭐 반등을 할 만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줬고 조정폭이 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쪽으로 기울여서 매매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존. 자, 아마존도 비스무리하죠. 다만 아마존은 뭐 어찌됐든 자기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뭐 여기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뭐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야 되는데, 아직 뭐 갭은 막 메꾸긴 했는데 완전히 막 메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거의 메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갭을 메꾼 것 같아요. 메꿨네요. 큰 문제, 갭에 대한 신경은 안 써셔도 될 것 같고, 추세에 대한 생각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다음 메타는 뭐 좋은 차트였으니까 그죠? 위에 정고저항을 맞고 신고 내고 신고 저항, 신고가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테슬라, 자 테슬라 마찬가지고요. 뭐 조금 처져 있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MD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 자 인텔도 마찬가지죠. 예, 인텔도 좋지 않습니다. 인텔은 뭐 최악의 종목,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최악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종목이긴 하니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등할 만큼 했고 반락을 주긴 했는데 내일 아니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게 이 하루 더 이게 진행이 됐을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게 좋죠. 여기서 오늘 밤에, 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내려오느냐 반등을 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넷플릭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CEO 바뀌면서 뭔가 움직임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쫓아가긴 좀 버거운 자리죠. 릴리 정고점 뭐 신고를 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는 할 만큼 한 자리에서 매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코인베이스 뭐 여전히 불투명하죠. 자 라브 잘 올라섰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차트. 잠시만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거 중간에 잠깐 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잘려버려가지고 잠깐 이렇게 녹화를 중단했다가 다시 플레이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게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신이 좀 제가 없네요 지금. 왜 그러지? 어제 잠을 좀 제가 설쳐가지고 새벽에 일찍 깨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랑 비슷하게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크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직 좀 방향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뭐 좀 살아나가지고 뭐 S&P 같은 거 신고를 내고 있고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송되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발표가 이제 곧 내일이잖아요. 내일 장 끝나고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그죠? 내일 모레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썸네일 제목에서 써놨지만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그냥 두들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좋게 나오면 한 번 더 치고 올린다 뭐 이런 어떤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코스피 200 별반 차이가 없죠. 다음은 요거 달러 차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는 다시 눌렀는데 갭 채우고 내려와서 눌렀는데 이제 여기서 복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야 뭔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아직까지 좀 불안불안한 겁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 하이닉스도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이 밑으로는 안 내려오는 게 좋다. 이렇게. 근데 내려온 거였어. 내려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내려올 정도로 뭐 이렇게 안 좋은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려왔다는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거. 자 다음은
LG엔솔. 자, LG엔솔은 일단 지난번부터 이제 꿈틀꿈틀했었는데, 일단은 뭐 돌리긴 돌렸어요. 예. 자, 돌긴 돌렸는데, 뭐 돌렸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올라가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점 대비 상당히 좀 올라오긴 했죠. 10% 이상 올라왔어요. 그죠? 예. 뭐 대략 한 31만 원대가 저점이니까 거의 한 20% 올라오네요. 그죠? 보시면 31만 1,000원. 예, 근데 지금 최근 고점을 따지면 잘 안 보이네. 음, 잠깐만요. 어찌됐든 제가 지금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갑자기 제가 오늘 또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한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얘는 일단 전고점도 일단 살짝 넘어섰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20%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38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폭 반등을 줬는데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진 않다 제가 봤을 때. 뭐 덤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얘기는 좀 달라요. 흐름이 긍정적으로 100만 원 찍었죠, 그죠? 100만 원 찍었어요. 자,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막 강력하게 따라오고 있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좀 급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LG화학도 마찬가지. 급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점권에 왔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급수가 떨어지는 종목. 현 네이버도 이제 좀 한 2, 3일 동안 반등을 줬어요. 근데 오늘 또 조정 받고 있고. 다음은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이제 올라왔는데 아직은 얘가 이렇게 뭐 좀 강력한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처져 있는 느낌 살짝 듭니다. 오늘 삼성 SDI 이렇게 좀 얘도 좀 처져 있는 종목 중에 속한데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그죠? 뚫지 못하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자, 다음은 기아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좀 더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LG전자는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이 10만 원대를 넘어서야, 10만 원대를 넘어서야 뭔가 좀 확실하게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전기. 자, 전기는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막 빠지도 많이 안 빠졌고 이 자리에서 버티기만 하고 갑자기 떨어질 뻔했어. 나왔어. 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 자, 포스코 퓨처엠 반등이 좀 약하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셀이 먼저 가는 거예요. 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걔네들이 확실하게 가주면 이제 추종을 하는 거죠. 카카오도 뭐 반등은 주고 있는데 뭐 별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S오일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네요. 다음은 셀트리온.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셀트리온도 뭐 계속 지금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별거 없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오늘은 이제 반등을 살짝 주면서 양전해 있는 상황.
뭐 좀 말이 많아요. 지금 또 조선주가 잘 나가다가 막 개인들이 좀 엎어 막 들어오니까 조종 들어오고 뭐 대래 또 뭐 조선주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17만 원 초반 정도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갈 때는 어쨌든 저점이긴 하죠. 현재까지는 추가를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17초라고 얘기했거든요. 17초. 네, 17초. 많이 내려오면 17초 아니면 어제가 저점일 수 있다. 18, 6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이렇게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시장이 막 확 조정을 보이거나 뭐 이러면 모르는데 그러기 전에 쉽지 않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자, SK 이노베이션 뭐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자, 코스닥은 뭐 비슷하죠. 뭐 코스피보다 못하긴 한데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뭐 여기 갭 채우고 뭐 이런 정도의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은 뭐 하방 경직은 확실히 보이는데 얘는 셀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뭐 잘 버티고 있네요. 근데 뭐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는데 뭐 또 모르죠.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자, 에코프로는 뭐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HLB, 네, HLB 엄청나게 잘 버티네요. 다음은 LNF. 자, LNF는 뭐 제가 좋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뭐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하방 경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위로 뚫리면 반등을 좀 주겠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이렇게 된다고 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이 가능성이 만약 위로 뚫린다면 그렇게 될 거고 아래로 뚫린다면 좀 더 진행이 될 거다. 자, HPSP 반등을 주긴 줬는데 뭐 이렇게 강한 반등은 아닌 것 같고요. JYP는 뭐 헤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다. 뭘 하나 봐야 되는데 뭘 까먹어. 할 수 없고. 자, 이렇게 뭐 좀 제가 정신없는 가운데서 뒷부분에서는 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막 그 좀 말을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좀 고르지 못하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턱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게다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면 그러지 않은데 소통을 안 하면서 하면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막 내가 지겨운 건지 뭔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다음부터는 뭐 될 수 있으면 좀 피곤하지 않게 몸을 좀 조절을 해서 좀 더 맑은 정신에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감사합니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